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제목과 사실 제가 의뢰받았던 제목은 지금 보시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Indication of Treatment of CVI였는데 약간 좀 바뀌긴 좀 학회가 시작하면서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만 이 내용 안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바리코스 베인에 대한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요.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스클로저 할 거는 없습니다.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시언시는 원래 그 정맥류의 유무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이 정맥에 앰뷸레이터리 비너스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페인, 이데마, 스킨 체인지, 얼서레이션 이렇게 나타나고 종종 좀 더 심한 폼으로도 우리가 나타났을 때 이거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라든지 비너스 익제마, 그다음에 리포 더마토스클레로시스, 그다음에 얼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코스 베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코스 베인 안에 혈관 안에 이제 똑같이 그 밸브의 인컴피텐스라든지 아니면 비너스 프레셔의 상승 이것들이 다 포함해서 결국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CVI라는 자체, 그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시언시라는 용어 자체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베리코스 베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베리코스 베인 환자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CVI 치료의 목표를 보면은요,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피셜 베인은 사실 앞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나왔고 주로 이제 뭐 콜라겐이 이렇게 침착이 된다든지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활근 세포가 감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리플럭스가 생기긴 하겠지만 만약에 딥베인을 우리가 이런 리플럭스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 딥베인으로 인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 때문에 생기는 것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밸뷸러 인컴피턴스가 한 20% 되고요. 그래서 obstruction과 리플럭스가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메이서너나 이런 것처럼 obstruction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우리가 바리코스 베인처럼 리플럭스가 위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인류 피모랄 레벨을 예를 들면 그 obstruction과 리플럭스가 혼재되는 경우가 거의 반을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잘 되려면 진단과 이런 테스트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디케이션을 이끌어내려면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뭐 이렇게 듀플렉스 울트라사운드는 모든 우리 정맥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퍼스트로 해야 될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좀 객관적인 검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컷오프 밸류가 기존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혈관에 관계없이 0.5초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컷 밸류는요, 그 커먼 피모랄 베인이라든지 피모랄 베인 그리고 팜니티아 베인 같이 딥베인들은 1초 이상이고 대부분의 슈퍼피셜 베인은 0.5초 이상입니다. 거기 중에 이제 하나가 디피모랄 베인이 여기에 끼는데요. 이 0.5초 이상 디피모랄 베인은 있으면 우리가 역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 베인도 마찬가지고요. 퍼포레이팅 베인은 0.35초 이상이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진단을 할 때 보통 베인 사이즈도 같이 재는데 베인 사이즈도 보통 이게 원칙적으로는 SFJ 그러니까 사피노 팜니티아 정션에서 3cm 이하 그리고 카프에서 중간 미드 카프에서 한 번, 로렉에서 한 번 이렇게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치료를 언제 해야 될 건가 타이밍을 우리가 가늠을 하려면 뭐 물론 이렇게 딱 떨어지고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왔고 그 검사를 했더니 리플럭스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한데 많은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뭐 초음파를 했더니 리플럭스가 있더라. 과연 이걸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의아스러운데요. 우리 이 자주 한국에도 와가지고 초음파 강의를 해주시는 그 라브로팔로스 가 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인구 중에 39%가요 슈퍼피셜 비너스 리플렉스가 심텀이 없지만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심토마틱 비너스 바리코스 베인이 있을 때 증상이 없는데 이걸 치료를 해야 될까? 환자는 증상이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결론을 내려면은요. 무증상 환자, 일반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스크리닝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리플럭스가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이것이 바리코스 베인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심토마틱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얼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뭐 하이퍼텐전이 비너스 하이퍼텐전이 생기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기느냐가 하는 코호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코호트 결과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NHS 같이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데서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시메토마틱 바리코스 베인이 있을 때는 혈관외과에게 리퍼를 하지 말고, 그리고 NHS도 사실 이거는 뭐 의료비를 전략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코스메틱한 문제만 단순히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바리코스 그러니까 혈관외과에게 리퍼럴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코스메틱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코스메틱한 프로블em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조만 하시고 이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특이한 게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사피노스 베인이 카펠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에서는 사피노스 베인이 6mm 이상 이렇게 되면은 SFJ 리플럭스와 시그니피컨트하게 코릴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리플럭스가 증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를 뭐 안지오그래피라든지 이런 걸로 검사가 우연히 됐을 때 6mm 이상이면 CT라든지 그러면은 있는 것으로 리플럭스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자. 그래서 아래쪽이 이제 윤상수 교수님 쪽에서 이렇게 내신 것도 있는데 3.5mm 이상이면은 포프레이팅 베인이 그러면은 패스오그노믹하니까 이것도 DUS에서 리플럭스를 꼭 증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고는 했는데 근데 현재까지 이거를 이제 이 보험이라든지 등재된 것도 아니고 공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혈관외과학회 오늘 나눠주시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아직 이걸 확정해서 공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 참조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혈관외과 의사들 중에서 바리코스 증상이 없는데 이 리플럭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5%나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32%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서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일 많이 MC most common 사이트가 슈퍼피셜 베인이었습니다. BK, GSB였고요. 그래서 감히 얘기를 한번 드리면 스스로 각자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리플럭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학회에서 다음 학회 때는 한번 검사를 해보면은 많은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스코어링 시스템과 퀘스처네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과 퀘스처네어들은요, 이 자체가 치료의 인디케이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쓰이는 방식은 지금 치료 효과를 판별한다든지 아니면 디지즈 시비어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시압이라든지 아니면은 VCSS 같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스코어링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에 핸드 도플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핸드 도플러 시스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리커멘드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DUS를 우리 트랜스바자이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때 펠빅 리플럭스라든지 뭐 펠빅 하이퍼텐션, 비너스 하이퍼텐션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역할이 정립되지는 않았고 주로 뭐 깊은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의심이 될 경우에는 베노그래피라든지 아니면 CT, MR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CT, MR을 쓸 때도 DUS를 먼저 하는 것이 항상 추천이 되고 있고요. 포스트 스롬보틱 신드롬 때문에 obstruction이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메이서너가 강력히 의심이 된다. 이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베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거의 다른 이런 이제 CT 같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베노그래피를 한다 할 때 그때 또 이렇게 펠빅이나 업도면 안을 볼 때 유용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는 먼저 쓰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VC나 일약 베인을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걸 판별하고 좀 더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C3나 C6 정도에 되는 시압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렇게 의심이 될 환자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아래쪽에 다리에 문제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심하지 않는 이상 위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봐야 되고 베너스 클라우디케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콜라테리 발달에 있을 때도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쿠스 베인을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재발한다. 그러면은 바리쿠스 베인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어떻게 더 상방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때도 결국 가능하다면 DUS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카발 비너스 시스템은 아까 박경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이브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풋블루메트리는 얼마 전까지 막 이렇게 몇 년 전에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추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치료는
사실 다음 세션이 바로 서지컬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하이라이게이션 수술에 해당되는 스트리핑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ABLE, LP 그리고 베나실 목화 이런 것도 있고 바리코스 섹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치료들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그 서지컬 인디케이션에 좀 준해가지고 바로 다음 세션에 있으니까 거기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 이런 수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근본적인 치료 말고도 사실 드레싱이라든지 운드 케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이런 각자 그 환자의 표현량에 따라서 추천되는 약이라든지 드레싱 재질이라든지 스타킹이나 컴프레션 밴디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조금씩 다르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초록집에도 올려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딥 비너스 인서피션시 같으면은 obstruction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드문 질환들이니까 다음에 시간 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하고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obstruction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